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계 기술 대체율서부터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주인공을 잡으셔야 돼요. 생산자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사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잘 선택했다라는 것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거는 이윤 극대화 이렇게 볼 건데 그 전 단계로 우리가 비용 극소화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윤 극대화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총 수입할 때 P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요. 비용 극소화 이것도 뭐 최적화 선택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 우선 생산자니까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과 관련된 게 Q 해가지고요. 요렇게 L과 K, 요게 바로 제약 조건이 됩니다. 자, 다시요. 얘가 목적식이 되는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제약식, 제약 조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하려면 요 생산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좀 봤었습니다. 이렇게 3차원의 형태로 생산함수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노동, 자본, 그 다음 Q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생산함수가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돼 있는 것을요. 차원을 좀 다운시켜서 우리가 나타낸 게 등량 곡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Q0를 생산할 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등량 곡선 해서 나타내는데요. 위에서 투영시키면 이렇게 등량 곡선을 나타내서 이게 Q0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주어진 생산량을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조합을 할 때 비용을 극소화하는가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볼게요. L과 K가 있으면 여기가 Q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투영시켜서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에 Q0라는 등량 곡선 이렇게 Q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살펴봤죠. 등량 곡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특성들은 다양한 생산함수의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산함수가 우리가 살짝 같은 말이에요. 두 개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 해서 알파 베타 이게 알파 베타로 하면 겁먹을 수 있는데 그냥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2분의 1 K가 2분의 1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거 루트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L과 K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산함수가 완전 대체제 되는 게 L 더하기 K 이것도 뭐 알파 L, B, 베타 K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그리고 레온티에프라고 해가지고요. 완전 보완제인 이런 식으로 등량 곡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우리가 2차 노경에서는 주로 요거만 나왔어요. 요거만 한번 나와서 MRS 구하세요 한 것도 있는데 1차 시험에서는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준비하시면 2차 공부까지 준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림 형태로 나타낸 요 등량 곡선을 차원을 다운시켜 가지고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한계 기술 대체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이렇게 체감한다라고 하면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거랑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한계 기술 대체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개념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개념. 자, 개념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하는 게 지금 노동과 자본을 대체하는 거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이란 동일한 생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게 전제로 깔려 있고요. 노동을 추가로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노동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사용할 때 얼마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자본량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요거를 MRTS라고 해요. 약자가 뭔지 거기 앞에 잘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MRTS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MRTS LK는 자,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자본을 얼마나 감소시킵니까? 근데 요게 생산량이 일정할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계 생산 비율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과 노동의 한계 생산의 비율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요.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델타 Q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건 전제 조건이 자본은 고정돼 있을 때예요. 자본이 한 단위 변했을 때 델타 Q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델타 Q쯤은 요거랑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밑에다 할게요. 개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프를 이용한 개념과 표현 이렇게 할까요? 표현까지 해버렸어요. 그래프를 이용한 설명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노동이고, 얘가 자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량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Q0. 그러면 관심사가 되는 게 지금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킬 때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자본을 얼마나 대체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데 점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대체하려는, 포기하려는 자본의 양이 처음엔 많다가 작다가 그 다음 더 작아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MRTS가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델타 L을 크게 그렸고요. 이게 델타 K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부터 이거니까 이제 이게 쭉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동을 증가시키는 증가 크기를요 줄여 나가는 거야. 이거보다 반 줄여 나갈까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더 줄일까요? 그럼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세하게 조금 변화시킨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아주 조금 변화시킨다는 건 여기 삼각형 델타보다는 약간 무슨 뭐랄까 D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뭐 그거 갖고 뭐 점수를 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익숙하신 분은 그렇게 쓰시고 저는 처음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델타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프로 정리하면 거기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프 바로 위에 등량 곡선상의 한 점에서 MRTS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고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등량 곡선상의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성을 볼게요. 거기 책에서는 뭐 2로 돼 있지만 한계 기술 대체율의 MRTS LK가 체감하게 되는 법칙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체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기술 대체율의 체감의 법칙이란 자, 다시 또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동일한 생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게 전제로 깔려 있어야 돼요.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점차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자본 대체하는 양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게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맨 마지막 제줄에 한번 보시면, 그거 한번 보세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것은 매기당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함에 따라서 일정한 양을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을 증가시킬 때 뭐 이게 신났어. 널린 게 자본이니까 자본을 이만큼 포기할 생각이 있는데 그 다음 노동을 증가시킬 때 대체하려는 Y가 점차 작아진다. 이게 대체하기가 꺼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체크해 보시죠.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이 한계기술 대체율이 바로 등량 곡선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계기술 대체율과 한계기술 대체율과 등량 곡선의 형태 한번 볼게요. 등량 곡선의 형태 한번 보시죠. 곡선의 형태. 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다라고 하면 한계 기술 대체율을 체감하는 건데 그건 워낙 중요해서 따로 빼놓은 거고요. 자, 밑에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저쪽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적인 거 먼저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Q가 이렇게 있어요. 저거 알파 베타가 2분의 1인 걸로 할게요. 루트 L, K 이걸로 합시다. 그럼 이거 L의 2분의 1, K의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려면 K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K 말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파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한계 기술 대체율을 구해가지고 얘가 체감하면 등량곡선이 원점이 돼서 볼록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결국은 구하셔야 되거든요. 직접 구해볼게요. 요거. 자, MRTS를 구합니다. MRTS LK를 구합니다. 구하게 되면 자, 분모는 분자부터 할게요. 관심사가 되는 게 노동이니까 MPL이에요. 분모는 MPK입니다. 자, 요거 한번 잘 보세요. L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1이 밑으로 내려가요. 2분의 1 내려가고 L에 마이너스 2분의 1. K는 그냥 써줍니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다음 K로 미분해요. 그러면 2분의 1이 내려가고 하나 빠져요. 2분의 1 내려가고 L에 2분의 1, K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분의 1과 2분의 1은 지워지네. 그리고 L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2분의 1이 만나니까 이거 자꾸 하면 나중에 기계적으로 돼요. L 되고요. K는 밑으로 가면 위로 올라가면 2분의 1이 만나니까 K의 2분의 1승 곱하기 K의 2분의 1승은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노동을 만약에 증가시킨다고 할게요. 우리 아무 얘기 안 하면 저기 있는 것처럼 노동을 증가시킨다라는 걸 전제로 깔면 노동을 증가시킬 때 L이 커지죠? 물론 자본은 감소해요. 근데 뭐 하나만 살짝 눈여겨보시면 이거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이걸 표현하면 노동을 증가시, 물론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여기 전제 조건에 사실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동일한 등량 곡선 상에서 노동을 증가시키고 자본을 감소시킨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증가 시에 그때 한계 기술 대체율이 MRTS LK가 체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체감하면 뭐라고? 여기 보시면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예, 그걸 뜻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좀 거기 보시면 특수한 형태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완전 대체제 관계예요. 거기 보시면 Q가 알파 L, 베타 K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게 K로 정리하면 우하향하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MRTS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MRTS를 구해봅시다. MRTS LK는 네. 자, 다시 정리하면 분자는 노동으로 미분하고 분모는 자본으로 미분하고 이렇게 됩니다. L로 미분하면 알파가 남죠? K로 미분하면 베타가 남죠?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알파, 베타가 2, 1 되면요. 이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하는 형태가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걸로 일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고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L이고 여기가 K가 되면 이게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보면 여기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보면 일정하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되셨죠? 자, 그러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네,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량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한번 볼게요. 3번. 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좀 어렵게 바꿨습니다. 알파분의 L 그리고 베타분의 K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됐죠? 자, 이거는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라는 레온티에프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얘기를 하는 건데 L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뜻이 뭐냐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무차별 곡선 때 썼는데 영역을 여기서 나누거나 하진 않을게요. 그냥 살짝만 볼게요. 알파분의 L이 만약에 베타분의 K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더 작은 거야. 이렇게 되면 생산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작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알파분의 L 이렇게 돼요. 알파가 1이면 그냥 노동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살짝 보시면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으면 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에 의해서만 영향받기 때문에 자본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수직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짝 그거 한번 다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에 반대로 만약에 베타분의 K가 만약에 더 작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Q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베타분의 K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K가 되면 자, 이때는 베타가 그냥 1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K에 의해서 생산량이 영향받지 노동에 의해서는 영향 안 받아요. 이거 좀 천천히 생각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노경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푸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고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요걸 만약에 뒤집어서 잘못하게 되면 수직인데 수평으로 그리면 이거는 완전 빵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 깊게 좀 살짝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K가 중요한 거지 노동을 증가시켜봤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생산량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을 증가시켜도 생산량의 변화는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게 L분의 K가 알파분의 K가 베타분의 이렇게 알파분의 L과 베타분의 K가 같으면 이때는 어느 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알파분의 L과 베타분의 K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역을 체크해야 되는데 우선 기계적으로 합시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되면 형태가 뭡니까 하면 L자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꺾여 이렇게요.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밑에 그래서 L자 형태라는 거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요. 산출량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커지는 건 똑같고요. 그림을 살짝 그리면 L이 있고 K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꺾이는 부분이 결합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알파분의 L, 얘는 베타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합 비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돼? 이게 L분의 K인 거죠. 요거 결합 비율이 이게 L분의 K예요. 그러면 요 기울기를 표현할 때는 L분의 K로 표현을 하시면 좀 더 안 헷갈려요. 그럼 L이 1, 2가고 베타가 1, 2가면 되니까 L분의 K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알파분의 베타로 표현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결합 비율이 이렇게 돼서 뒷량 곡선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역시 생산량은 Q0보다 Q1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답안지에도 쓰시겠지만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뒷량 곡선 표시한 다음에 팁인데 Q0보다 Q1이 더 커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오케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량이 더 많구나. 이것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MRTS를 우리가 표시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는 MRTS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수직 아닙니까? 그래서 MRTS가 LK가 무한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무한대라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MPL과 MPK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수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이 자본을 늘렸다 줄였다 해봤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빵인 거야, 빵. 그러니까 빵분의 얼마 값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값은 무한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무한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하나만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수평 나와 있는 거는 MRTS가 네, 맞아요. 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빵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다 표현하면 MRTS가 LK가 자,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빵인 거야. MPK분의 MPL에서 얘가 빵이고 얘는 얼마 값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 특수한 형태의 등량 곡선은 우리 약간 무찰 곡선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요소의 대체 탄력성 볼게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되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소니까 생산 요소 간에 대체 탄력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체 탄력성 이렇게요. 자, 다시요. 생산 요소 간에 얼마나 쉽게
대체가 용이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체가 얼마나 용이한가예요. 우선 개념 한번 볼게요. 개념. 자, 첫 번째 줄에 거기 나와 있는 거 잘 보도록 하시죠. 요소의 대체 탄력성이란 생산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서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거 표현도 잘 봐주세요. 이것도 녹용에서 이거는 써먹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요소 대체 탄력도는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동일한 등량 곡선 상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측정할 때는 뭐냐면 분모가 거기 나와 있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1% 변화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MRTS가 LK가 얼마였었는데 MRTS가 얼마나 변했니? 요거 분해. 요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지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이 결합 비율, 교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L분의 K가 얼마였었는데 L분의 K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니?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분자에 나와 있는 건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래서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갖다 쓰고 여러분들은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분모에 나와 있는 게 MRTS니까 우리 MPK분의 MPL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게 아주 길어지네. 그래서 거기 책에서도 뭐 두 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죠. MPK분의 MPL이 얼마였었는데 이거분의 델타 MPK분의 MPL이 얼마나 변하니 이게 이제 MRTS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타낸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개념과 표시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개념과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측정 방법은 이걸로 측정하는 거고요. 자, 등량 곡선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저쪽 가서 보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 등량 곡선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각도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로도 봤고 그 변화율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탄력성 같은 거 보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볼게요. 밑에 한번 보시면 요소의 대체 탄력성과 등량 곡선의 형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MRTS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니 그걸 나타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MRTS가 변합니다. MRTS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MRTS예요. MRTS, LK 이렇게 있다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MRTS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MRTS, LK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변했어요. 제로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대체 탄력성을 계산할 때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원래 MRTS가 여기인 거죠. 여기서 이거였어요. 이거. 이 기울기예요. 이거 기울기.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변했으면 얼마 변했니? 델타 MRTS는 이거예요. 델타 MRTS는 LK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MRTS분의 LK분의 델타 MRTS L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분자에 L분의 K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L분의 K가 원래 이거야. L분의 K. 그래서 이게 L0, K0. L분의 K가 이거라고 이거. 이게 L분의 K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L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로점이라고 하면 E0라고 할까요? E0. 여기에서 E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새로운 L분의 K는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좀 이걸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새로운 L분의 K의 새로운 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L분의 K의 기존 예전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델타 L분의 K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하려는 게 이거죠. 야, L분의 K가 얼마였니? 이거. 이게 기준이었고
근데 L분의 K가 얼마나 변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L분의 K가 얼마나 변했어? 얼마나 변했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나 얘가 변했어? 이게 바로 델타 L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노동은 이만큼 증가했고 이렇게 자본은 여기서부터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델타 K만큼. 근데 이게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L분의 K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려워요. 이게 난이도 최정상에 있는 거니까 좀 살짝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우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 요소의 대체 탄력성은 등량 곡선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볼록한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요거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나중에는 이제 균형점에서는 R분의 W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잘 봐볼게요. MRTS가 이거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살짝 여기다 다 하면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저기 나와 있는 MRTS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거 MRTS가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RTS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MRTS가 변한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처럼 등량 곡선이 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데 볼록 정도가 완만하게 볼록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그릴 자신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잘 됐네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됐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볼록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볼록의 정도가 완만하게 볼록한 완만 이렇게 쓸게요. 돼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해요. 우선 노동만 볼게요. 노동만. 원래 이게 L분의 K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동만 보면 노동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노동이 많이 완이라고 쓸게요. 완만한 경우에 이렇게 완만한 경우엔 노동이 많이 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까지도 여기다 이제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등량 곡선이 조금 볼록하다고 할게요. 볼록해요. 완만하게 볼록한 게 아니라 볼록의 정도가 심해.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 망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 할게요. 그러면 노동의 증가 정도가 찔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볼록의 정도가 볼록이 커요. 볼록이 작아요. 그러니까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 MRTS가 파랑에서 노랑으로 변했는데 그게 분모는 똑같이 맞춘 거예요. 우리가 뭐 비교하려면 이 충격을 주는 건 똑같이 맞춰야죠. 이 분모가 언제나 충격이 되는 거고요. 외부 충격에 대해서 분자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반응을 하는가 그거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탄력성이니까. 근데 충격은 똑같아. 파란 색깔의 MRTS에서 노란 색깔의 MRTS로 바뀌었고요. 이만큼 벌어졌어요. 가위가 착각착각 되듯이.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응되는 노동과 자본이 노동이 이만큼 변했고 노동은 이만큼 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16페이지 거기 보시면 위에 그림 두 개 같이 비율로 해놨는데 MRTS가 똑같이 변했을 때 A, B 그 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L분의 K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오른쪽 거보다는 좀 볼록합니다. 볼록한 경우에는 L분의 K, L과 K가 조금 변했고요. 이게 볼록성의 정도가 완만하게 되면 많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응용해 볼게요. 밑에 그림이 3개 있는데 이거는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인 경우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운데는 완전 대체되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미시경제 할 때는 좀 하는데 우선은 빼놓고요. 레온티에프 한번 볼게요. 레온티에프. 자, 참고해서 해볼까요? 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인 경우 볼게요. 생산함수. 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인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L자 형태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볼록하다 못해 그냥 완전히 L자 형태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일부러 맞춰서 그려볼게요. 색깔을. 우선 처음에 MRTS가 파란 색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MRTS가 이렇게 노란 색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등량 곡선이 L자 형태가 돼서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야. 등량 곡선이. 이거는 L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형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안 변해요. L분의 K가 거기 위에 보시면 A와 B점인데 그 A와 B점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서 이 궤적에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어요. 델타 L은 빵인 거예요. 델타 K도 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일 때는 대체 탄력성을 계산해 봅니다 하면은 얘는 이제 자꾸 완만 볼록 표현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등량 곡선이 볼록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 아, 볼록하군. 근데 대체 탄력성이 얘는 크다 이렇게 되면은 대체 탄력이 작죠. 죄송해요. 대체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볼록이 정도가 크군. 그리고 얘는 대체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는 대체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크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하게 볼록하군. 이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다 그러면 이건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대체 탄력성이 빵이다 이러면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등량 곡선이 이번엔 좀 복잡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알파분의 이런 식으로 했죠. 둘 중에 작은 거에 영향 받는데 알파분의 L 그리고 베타분의 K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L자 형태가 되고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특징을 보시면 MRTS가 아무리 변화해도요. L분의 K가 고정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거기까지 되셨죠? 아니 이거 왜 합니까? 하면은 이거 탄력성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오른쪽 가보시면 117페이지에 규모의 그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탄력성의 개념 그래프 적어 있으니까 3번 거의 맞춰서 그릴게요. 거기 보시면 대체 탄력성과 소득 분배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노동과 자본을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대체 탄력성은 노동과 자본을 다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은 이제 주로 장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계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렇게요. 대체 탄력성은 원래 분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MRTS가 LK가 MRTS L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L분의 K 델타 L분의 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차별 곡선하고 똑같이요. 소비자 선택 이론하고 똑같이요. 균형점에서는 요 MRTS LK가 등비용선하고 같다라는 거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뒤에 조금 나오는데 살짝 봅시다. R분의 W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노동과 자본의 균형에서는 똑같으니까. 자, 이거는 왜냐 하면은 생산의 균형에서는 MRTS가 LK가 R분의 W이다 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R분의 W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있을 때 그랬을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했니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노동자의 노동소득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은 빼고 노동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건데요. 노동의 소득 한번 볼게요. 노동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W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노동의 가격이 올라갔다 할게요. 그냥 내려갔다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니까 내려갔다 합시다. 임금이 하락했어요. 이게 기울기가 이쪽으로 보시면 이게 R분의 W가 요건데요. 요게 이렇게 완만해지면은 노동의 상대 가격이 수평축이 L이니까 싸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노동의 상대 가격이 싸져서 노동자들은 다 눈물을 흘립니까? 물론 뭐 취업한 사람들이 임금이 하락하니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동자 전체로 봤을 때 임금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탄력성이 크다라고 할게요. 우리 본 것처럼 이렇게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크게 되면은 야 노동자 많이 쓰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노동소득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임금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대체 탄력성이 이게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게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대체가 쉬운가 그거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소득 분배 얘기할 때도 요거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금이 하락했는데 노동에 대한 고용 증가가 찔끔 변했어. 그러면 노동자 전체의 소득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어요? 우선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살짝 좀 봐두시고 더 뭐 따로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자, 8번째로 규모에 대한 보수 한번 볼게요. 규모에 대한 보수 이렇게요. 아이고, 대한 보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효과할 때 규모 효과, 산출 효과, 소득 효과랑 비슷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사용합니다. 우선 개념 볼게요. 1번 개념.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이 규모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에 대한 보수란 return to scale이란 말을 씁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이라는 말 체크하세요. 모든 생산 요소를 똑같은 동일한 비율로 변동시켰을 때 산출량이 어떤 비율로 변화하는가 그걸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L이 있고 K가 있어요. 자,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지 않게 되면 이게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 노동을 2배 증가시켰는데 자본을 1.1배 하면은 막 이게 여러 가지 막 케이스가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는 걸로 얘기를 해야지 좀 뭔가 쉬워요. 자, 쉽게 얘기하면 노동을 2배 증가시켰다 할게요. 자본도 2배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도 정확하게 2배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2배 이렇게 증가했다 합시다. 이렇게 되면 좀 지극히 당연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배 증가시켰더니 Q도 2배 증가하게 되면 이 경우를 이제 규모에 대한 보수가 또는 수익이라고도 해요.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선 개념 좀 보시죠. 그래서 불변해서 컨스턴트. 그래서 컨스턴트 보수는 리턴이에요. 수익. 리턴스 투 스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노동과 자본을 2배씩 증가시켰거든요. 2배씩 증가시켰어요. 2배씩 증가시켰어요. 근데 Q가 2배보다 더 많이 3배 증가했다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increasing이라 해서 IRS 이렇게 얘기해요. increasing return to scale 이렇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밑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위에다 할게요. 노동과 자본을 2배씩 증가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1.5배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이 찔끔 증가한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decreasing이라고 해요. decreasing return to scale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 정도 우선 정리할게요. 책으로 가볼게요. 자, 규모에 대한 보수란 모든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산 요소를 여기서 노동과 자본을 모두 이거는 L과 K를 여기 노동과 자본밖에 없으니까 모두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켰을 때 그래서 동일한 비율로 비율로 투입을 증가하는 거예요. 투입을 증가시 이렇게요. 투입을 증가시 네, 증가했을 때 자, 산출량이 어떤 비율로 정하는가 이거 Q가 어떤 비율로 Q의 비율 증가를 따지는 거예요. 비율로 증가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모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여기선 2배로 했는데 사람 인자 같이 그렸습니다. 람다라고 있는데 람다배만큼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이 람다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되면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 그러니까 람다배니까 이거 2자로 했죠?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 체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람다배보다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해서 컨스턴트 이렇게 표현하고 2배보다 작게, 람다보다 작게 증가한다. 그럼 규모에 대한 보수가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보시면 118페이지가 보시면 등량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규모에 대한 보수와 등량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규모에 대한 보수와 등량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량 곡선.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그림이 3개가 있잖아요. 거기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자,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1, 2, 3, 2, 4, 6 2배, 3배 증가했죠. 아웃풋은 어떻게 됐습니까? 10, 30, 60 이렇게 됐어요. 좀 헷갈리면은 가운데 거 먼저 볼게요. B부터 볼게요. 자, 숫자를 잘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자본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증가시켜야 되니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상에다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일부러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맞췄어요. 1, 2, 3. 자본도 뭐 2, 4, 6 했는데 1, 2, 3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2, 4, 6을 썼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여기가 1, 2, 3. 자본은 2, 4, 6. 이것도 자본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한 거죠. 그때 생산량이 거기 있는 것처럼 Q가 10, 20, 30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CRS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왼쪽처럼 돼 있어요.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 60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니 노동과 자본이 여기 보시면 2배, 3배 증가했는데 Q는 3배, 6배 증가하는 거니까 훨씬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등량 곡선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10, 15, 18 여기 10, 15, 18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노동과 자본이 A에서 B로 가면 2배 증가했는데 Q가 10에서 15로 1.5배 증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작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DR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IRS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꺼번에 그린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 이거는 CRS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그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에 대한 보수와 규모의 경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뭐냐면 비용함수 얘기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3번 규모에 대한 보수와 규모의 경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 거기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요. 118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규모에 대한 보수는 생산비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생산비는 임금 그리고 자본의 가격, 임대료 그게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람다배 증가시켰을 때 장기 총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장기 평균 비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규모의 경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규모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규모가 증가시 규모의 경제는 자, 우리가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평균 비용이 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라 쓸게요. 에버리지 코스트예요. 장기 평균 비용이다. 원래 그래야 더 정확한 건데 살짝 이 정도로 해도 돼요.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거 비용 함수에서 다시 할 건데 생산량을 증가시키잖아요. 그때 장기의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하락하면 이거 우하향하잖아요. 평균 비용 곡선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바로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노동과 자본을 생산하는데 그때 여기 IRS 같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데 성과가 몇 배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식으로도 나중에 할 겁니다. 노동과 자본이 하나, 두 개 있을 때 10, 두 개, 네 개일 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은 3배 나타나면 단위당 생산량당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RS가 되면은 그래서 IRS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게 되면 이거이면 우리는 규모에 대한 경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보셔도 돼요. 물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대동소이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하락하게 되면 규모에 대한 경제가 있다.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일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보시면 규모에 대한 보수와 수학 체감 법칙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규모에 대한 보수는 장기 개념이고 왜냐면 규모라는 건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장기 개념이고 수학 체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그 평행선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규모에 대한 보수와 동차 생산 함수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요걸 한번 제가 쭉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좀 설명드리고 비용 함수 이렇게 좀 들어갈게요. 비용 함수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